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높임 표현 중에서 주체 높임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높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나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을 높이는 법도 높임법이지만 낮추는 법도 높임법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체 높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 주체 높임법,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말씀, 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말을 높여서 높임말인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법이 있습니다. 깨서. 두 번째, 문장의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 시 또는 의시를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의시를 사용할 때는 앞에 자음이 왔을 때는 그렇게 쓰고요. 앞에 모음으로 끝난 말이 왔을 때는 시를 사용합니다.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 시 또는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술어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편찮다 이런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들은 간접 높임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직접 높임에만 사용되는 특수 어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 명사의 전미사 님을 결합해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화자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신다. 문장의 주어는 선생님이죠. 선생에다 님을 붙여서 일단 높이고 있고요. 주격조사인 깨서를 붙여서 주어를 높이고 있습니다. 댁, 집을 댁이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고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또는 문장의 주어에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해서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 높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높임은 화자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술어의 용언에 시 또는 의시를 결합해서 주체를, 즉 문장의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의 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의 서술어에 의시를 붙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와 관련된 신체 부분이나 또는 주어의 소유물, 생각, 가족을 높임으로써 문장의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죠. 이거 외에도 말씀이 있으시다, 손이 고우시다 이런 높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다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있다는 직접 높임일 때와 간접 높임일 때가 다릅니다. 계시다는 직접 높임일 때 사용하는 서술어이고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에 사용되는 서술어입니다. 간접 높임일 때는 서술의 용언 어간에 시 또는 의시를 붙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다. 여기에 이 계신다는 직접 높임의 서술어이죠. 선생님께서 수업이 있으시다.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용언에 의시를 결합해서 주체를, 즉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어가 화자보다 높임의 대상이지만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압존법이라고 하는데요. 압존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의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더라도 청자가 문장의 주어보다 높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버지가입니다. 나보다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아버지가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이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할아버지가, 청자인 할아버지가 아버지,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어인 아버지가 화자인 나보다는 높지만 청자인 할아버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높임말과 낮춤말 두 가지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말씀은 높임말이고 화자 자신과 관련된 말씀은 낮춤말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선생님, 즉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높임말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책입니다. 이 말씀은 화자인 나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낮춤말입니다. 높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말씀은 높임말, 화자 자신과 관련된 말씀은 낮춤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체의 높임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서술의 주체인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법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나보다 윗사람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주체의 높임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서술어에 주체의 높임, 선, 어마러미, 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어휘인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서술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높임법은 크게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이 있는데요.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체를 높이거나 또는 소유물, 생각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건데요. 이것은 용언의 어간 뒤에 시나 또는 의시를 결합해서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따는 직접 높임일 때는 계시다를 사용하고 간접 높임일 때는 있으시다를 사용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청자가 문장의 주어보다 더 높을 때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지 않는 법, 이런 것을 압존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